부하라까지 가는 길은 남한 넓이 3배 이르는 아주 건조한 키질쿰 사막을 지나야 한다.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내외이니 목양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이 사막의 주변으로 물길이 닿는 곳은 주로 면화를 재배하는 농장이 대부분이다. 여기는 구소련 시대부터 물을 끌어다 농경지로 바꾸어 주로 면화를 재배하여 왔다. 지금은 기계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질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채취하여 대부분 수출한다. 이로 인해 아라레는 상류로부터 물의 유입량이 줄어들어 과거에 비해 크기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다. 그렇다고 이 나라 총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면화 농장을 포기하도록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세계 제2위의 면화 생산국인 이 나라를 둘러싸고 주변국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만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오아시스의 도시 부하라처럼 물이 사방에서 솟아난다면 모를 일이다. 부하라는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중세도시 구조를 그대로 간직한 채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이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어 어느 한 구석 소홀히 대할 수는 없다. 부하라에 도착하여 맨 먼저 찾아간 곳이 아크성이라 불려오는 부하라 요새였다. 6월 중산이 다가오자 사막의 기온같이 푹푹 찌는 날씨라 걷기조차 힘들었다. 그늘에서 잠시 쉬었다가 성 안으로 다시 걸어 올라갔다. 아크성은 부하라 왕족의 거주지로 용되던 궁전이자 요새로 이 지방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780m나 이어지는 사암으로 된 흑벽은 7세기에 처음으로 축성됐다. 그러나 이민족의 숱한 침략을 받으며 수없이 붕괴되고 붕괴와 재건이 반복된 애환을 담고 있다. 이곳엔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섬세한 조각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어서 예전에 왕이 대관식을 하고 연회를 베풀던 장소가 나타난다. 성내에는 모스크, 무기고, 옥좌, 거실 등이 남아있고 박물관에는 감옥, 당시 노예들이 생활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처음 이슬람 세력에 파괴된 이곳은 이어 징기스칸에 의해 소실된 후 복구시키자 또다시 타타르에 의해 초토되었다 복구되기를 반복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식민지 건설과 신항로 개척으로 인한 이곳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1920년 영국을 견제하려는 제정 러시아의 남하 정책으로 인한 비행기 폭격으로 왕궁을 비롯한 건물 전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부서졌고 성의 외벽도 처참하게 파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복구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던 왕궁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다시 복원과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현존하는 이슬람 건축물로 9세기 말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예술품 같은 묘를 보기 위해 이스마일 사마니로 발걸음을 옮겼다. 징기스칸이 침략했을 때 무차별하게 이슬람 건축물을 파괴하자 사람들이 흙으로 묘를 덮어 간신히 보존할 수 있었다 한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86세에 그의 부인 여종 하갈에게서 나온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었는데 그의 자손은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나라를 이루며 살아왔다. 마침내 그의 후손 이스마엘 사마니는 9세기에 부하라를 점령한 사만 왕조의 지배자가 되었다. 그 이후 이곳은 동서양을 오가는 대상들에 의해 상업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묘에 사용된 벽돌은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도록 낙타젓을 섞어 반죽하여 만들어진 탓인지 1100년이 넘어 부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무척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 남게 되었다. 부근에는 욥의 샘물이 있다. 욥은 구약시대 욥기서에 나오는 주인공으로 처참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한 인내를 이룬 사람이다. 그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가뭄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선지자인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고생할 때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그도 기도를 한 다음 지팡이로 땅을 치자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욥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길래 차례를 기다려 나도 물을 마셔보았다. 칼리안 광장에는 칼리안 모스크와 미르이 아람 마드라사 미네렛이 있다. 마드라사는 이슬람교 신학교이지만 신학에 대한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현대적 과목들도 가르치는 곳으로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 한다. 미나레트는 사람들에게 하루 5차례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높은 탑으로 적을 감시하는 막루 역할과 함께 밤에는 사막의 등대 역할도 했던 것이다. 1127년에 세워진 이 탑의 높이는 46m로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망망한 사막에서 쉴 수 있는 오아시스의 도시를 찾는 대상들에게는 불빛이 그렇게 고마웠을 것이다. 옛날 동서양 상인들이 모여서 교역을 하던 장소였지만 지금도 이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돈 바자리의 모습이 그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킨다. 다만 팔리는 물건의 종류가 향신료와 비단과 카페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해진 것이다. 무슬림의 호텔 입구에는 3가지 금지사항이 적혀있다. 술, 돼지고기, 포르노의 반입 금지이다. 이곳은 개방된 곳이라 사정이 좀 다르지만 무슬림의 계율은 대체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하지만 코란에 외국인을 속여 불법으로 돈 벌지 말라는 계율은 없는 것일까? 바자르 안에는 작은 박물관이 있는데 여행 고수들의 자료에는 상인들에게 입장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나는 그냥 들어왔지만 영문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상인들이 농간에 그냥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다. 박물관 내부에는 과거 이들이 살아왔던 모습이 담겨있는 생생한 생활 용구와 그림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불법적인 행위도 사진이나 모형으로 남겨 전시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침 일찍 숙소 근처로 산책을 나왔다가 간 곳이 동네 뒷길에 있는 작은 모스크와 초로 미네르 마드레세였다. 우리나라 교회당만큼은 아닐지라도 동네 주택가에는 어디에나 모스크가 있다. 하지만 무하마드의 사망 이후 칼리프를 둘러싼 종파 간의 수없는 갈등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이들이 종교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어디서든 지켜지는 하루에 5번의 예배는 물론 라마단 기간에는 입에 물도 대지 않는다. 파키스탄을 지나올 때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기사 옆에서 계속 간식을 먹여대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라마단을 지키는 버스기사가 힘들어할 것 같아 안쓰러웠다. 무슬림의 신앙과 가치체계는 우리로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다는 이들의 율법에 분개하여 따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희 나라는 왜 몰래 바람을 피우며 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중에 생긴 미망인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당시 부자들에게 이들의 생계를 돌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율법에 따라 4명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첩질과는 대우가 다르다. 도시 중심지에는 옛 오아시스였던 작은 호수가 있고 그 앞에는 대상들이 숙소로 쓰였던 건물이 남아있다. 다만 낙타들이 쓸 수 있는 오아시스였던 곳은 낙타는 없고 낙타 조형물만 남았다. 오아시스 주변에 대상들은 없어도 여행객을 위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예전과 다르다. 나도 더위를 피해 그늘에 앉아 휴식을 하며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 사람들은 우리들 같은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친절하게 대한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이런 친절을 이를 자신들이 관심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여 어그로를 끄는 사람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슬림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종교에 따른 관습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어 이를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먹는 음식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구약에 명시된 대로 할랄 음식이 아니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돼지가 가진 제멋대로의 교미 습성 때문에 돼지를 가장 불결한 동물로 여겨 돼지고기를 입에 대지 않는다. 그만큼 이들의 성에 관한 도적 관념은 불륜에 관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슬림 가운데 철저한 원리주의자들은 부도덕한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드러내놓고 경계하기도 한다. 한류로 인한 이들의 호기심을 미끼로 그들이 친절에 자만하고 설득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 경멸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혹시 여기에서 동남아식 밥문화를 기대한다면 한방에 훅 갈 수 있으니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상 이들에 대한 문화와 도덕관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내일은 다시 옛날 실크로드 대상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대상들이 수식처했던 역사도시 히바로 가야 한다.